지금 유시민 전 장관을 정의당으로 복귀시키자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정치에 복귀를 시키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리를 시키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복귀를 시키자. 그리고 총리, 그것을 네. 위해서 뭐 1만 명을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총리를 복귀하는데 최소한 이런 거죠. 유시민 총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째려라도 봐서 유시민이 거래를 하든 뭐를 하든 자유롭게만 만들어줘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으로 모자란 게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엄청나게 정직하게 밝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무적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니면서 누가 봐도 파워가 있는 총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경제 위기라는 게 결국은 부채의 위기고 이 부채는 채무조정의 과정이고 이 채무조정의 과정에서 걸려있는 건 우리 집들이고 담보대출들이 걸려있는 건데 그러면 은행, 재벌, 뭐 국채를 팔러도 다녀야 되고 숫자를 아주 칼같이 맞춰야지 해결되는 일인데 어떤 멍청한 총리 앉혀놓으면 문재인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보지만 그분은 그냥 저 반대파에서 오는 몸빵을 해주실 분이지 실무적으로 숫자 맞추고 있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우리 이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실무형 총리로서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유시민은 조직도 만들고 하나의 조직의 추장으로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유시민의 그런 능력 때문에 총리가 아니라 정책 능력, 행정과정 능력에서 유시민 말고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기라 총리 자리에. 그렇다면 이 조직을 만들던 그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을 최소한 털어주던가 딜을 치던가 뭐라도 해서 이 사람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지. 아니 유시민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는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유시민 그 삶이 부러워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자유인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자유죠. 말씀하시죠. 근데 네. 자유롭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마음속에 정치 복귀를 하고 싶고 총리를 하고 싶어도 그거는 자유롭게 말을 못해. 유시민이 복귀하고 싶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요 복귀를 하고 싶다 아니다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 유시민이 필요해. 아니면 유시민한테 네. 최소한 질문이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적합한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위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유지일 씨 말씀은 유시민 씨한테 확인은 안 하시고 아니, 일단 본인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확인을 왜 해요? 저는 그거예요. 유시민 씨 마음은 상관이 네. 없지만 네. 국민 마음은 확인을 했어. 그렇죠. 국민 마음은 네네. 일단 지난번에, 네이버 네. 실검 1위를 그것도 유시민이 실검 1위였어요. 유시민 네, 지금 총리였어요. 유지일 씨가 하시는 말씀은요. 지난번 썰전 방송에서 총리 자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울분에 차서 나는 시키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국민들이 유시민 총리에 대해서 검색어 1위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요.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경제 위기라는 건 네. 어마어마한 거고 네. 잘못하면 우리 전부 다 집도 다 털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구조조정이에요. 채무조정인데 집값이 20% 하락했을 때 1억 하던 집이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그 거래가가 20% 정도 줄어들었을 때 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채무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맥시멈 잡아야 50조 잡는단 말이에요. 네. 50조면 대한민국에서 4대강을 하면서 30%를 썼는데 그런데 이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면 다 싸게 나오잖아요. 중고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집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거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세력은 그 50조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을 맞서면서 설득하면서 숫자 맞추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무적으로도 해결을 하면서도 경제학적 숫자를 맞추면서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거에서 일임을 받으면서 대통령한테 떠밀지 않으면서 이거는 내 책임하에 하는 거다라고 책임의식 느끼면서 정치 세력 새누리도 설득하러 다니고 뭐 어쨌든 새누리도 지금 국회의원들 저만큼 하는데 그럼 민주당 설득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적 감각과 경제적 감각하고 시대적 사명감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유시민 말고 누구 딴 사람 얘기 좀 해보라니까.
지금 유재일 씨가 바라는 거는요,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책임 총리였던 이해찬 씨 정도의 권한을 가진 책임 총리가 문재인 정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이 정권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좀 확신하고 계신 건가요? 확신을 하는 거에서 저는 뭐 제가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막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들이 철없는 인간들 안 하고 얘기를 하면 네. 정치에 있어서 정파나 당파라는 게 네. 그렇게 쉽게 야권 분열하지 말자고 얘기해서 하나를 뭉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고. 응? 이 사람들을 얼마나 나이브하게 보면 그런 판단을 하고 이재명을 띄워. 여러분, 본 팟캐스트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SDJ와 같은 세력 대 세력의 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팟캐스트 여론이 만들어내는 거지 야당 내에서의 조직이나 대중적 기반에 근거한 지지율이 아니고 이게 둘이 비슷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과 한쪽이 비등한 관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야권 분열 얘기하는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응? 야권 내에서의 당파나 정파나 이런 것도 한국과 일본 같은 관계라니까요. 하나로 못 돼요. 다만 거래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친노 패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중적 지지율로 하면 친노가 야권의 전면에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대선 전국과 관련돼서도 한마디로 왜 유시민 총리가 부상을 해야 되느냐 또 이게 유재일의 론인데 일명 친노 풀파워론입니다. 풀파워, 네네. 그러니까 뭡니까? 문재인 플러스 유시민 네. 플러스 아니죠. 네. 또 누구 있나 친노에? 아무튼 친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노무현 하면서 생각나는 그 노무현의 브로맨스 대상자들 총출동하라 이거죠. 그렇죠, 네. 아, 야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이 좋아, 야권이지. 무슨 야권이야, 친노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의 야권은 친노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교동? 그 사람들은요, 저쪽으로 못 넘어가요. 전라도가 세력 기반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뭘 하면 된다고요? 거래. 저는 그래요. 제가 외대를 나와서 네. 외대 용인 80년대 학번 이름들 까면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도 경기동부 연합인 건 간단하니까 외대 출신 80년대 학번에 성남시 정무직 기타 등등의 임명직에서 20호번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다 명단 뒤집어 까면 네. 저는 그거예요. 이재명 시장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네네. 이재명 시장은 그분이 없이 살았다 이걸 자산으로 살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만 없이 살았나? 정치인 와서도 친구도 없었지? 본 팟캐스트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네. 되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대중적 지지를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모였던 정통이라든지 경기 동부였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도 땡큐 제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손으로는 정리 못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눈물을 짜면서 굿바이 프렌즈 해주고 나는 정치 길게 볼게 나 52밖에 안 됐어. 이렇게 되면서 비서관도 좀 파견해주고 당신이 새로운 정치 조직으로서 하는데 보좌관, 선거운동 조직 기타 등등에서 다시 하고 만약에 성남에서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장으로 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운동을 하고 기타 등등 당해서 이만큼 조직을 지원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하고 딜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정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딜을 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로 그럼 몰아가냐는 얘기예요.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쉬운 둘밖에 안 되고 지자체장을 하고 삶을 통해서 세력이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론만 가지고요? 아이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이제 유재일 씨가 이재명 시장의 정치 기반이 정통과 경기동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통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조직을 운영했던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뭐 정청래 그리고 미키르코 이상호 씨 우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정치 기반이 그 당시에 정동영 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기동부라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성남시장이다 보니까요. 지난번 통진당 사태 때 같이 관련돼 있었던 그런 경기동부 세력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장이 네네. 경기동부 네. 김미희 씨가 인수위원직을 했고 그때 이제 많이들 여기를 성남시의 네. 연합정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2010년 연합정부를 시작을 하고 2014년 재선된 이후에도 그 비서진과 그때의 정치 조직을 안고 간 게 있으니까. 네. 이 정치라는 게요, 시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 혹은 상대 후보 측에서 종이를 내밉니다.
어떤 사람에서 명단을 내밀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자리를 꽂아줘요. 그게 정치의 기본적인 방식들인데요. 이재명 시장도 어차피 성남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꽂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당연했던 정치의 히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크고 싶으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비가 참모로 간홍 데리고 있을 땐 네. 비리비리했는데 제갈량을 데리고 있어야 네. 대권 후보지. 지금에 있는 탈 많고 말 많은 사람들에서 명망을 얻었으니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것도 또한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승부를 본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미 지금 다 까지고 있으니 녹음 파일이니 기타 등 다 까지고 있으니 그걸 안고 한번 정치인으로서 탈피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거 못하시면 정치 생명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해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네. 유재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을 뭐 깐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보다 이재명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 보여요.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유재일 씨의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꾸진 참모들 데리고는 꾸진 정치밖에 못해요. 혼자 안 된다고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밑에 분들 되게 죄송한데 경기 동부는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그거로 그리고 민주당도 잘못한 거예요. 신인 정치인이 와서 시장직을 했으면 네. 옛날에 김대중 같았으면 보좌관들하고 이걸 다 파견을 해주지. 사람 몇 명 필요해. 모자라니? 그러면 근데 네가 알아서 조달해. 이건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합을 하고 뭘 해서도 시정을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는 대단한 일인데 저는 다시 한번 네.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하지만 사람을 바꿔서도 자기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 야당 내에서 별 문제 없는 보좌진 지금 줄을 설 수 있어요. 지금 이 지지율이면. 이번 대선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템 보시면서 밑에 참모진하고 자기를 도와줄 조령 라인을 바꿔보는 것도 네네. 정말 좋을 거라 이거. 지금 사람들은 네. 이 판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 대학 교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이재명 시장이 옆에 오기가 약간 꺼려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면 네. 내가 가도 되겠는 사람이다. 라는 거로 이제 바꿔가시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지. 요번에 쇼부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진에 정통과 경기동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거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하고 하는 거고, 우리가 대중, 민중, 뭐, 피플 이렇게 하지만 이 영어에 있는 MOB, 군중, 되게 파괴적인 양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그 파괴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건. 응? 그러지 말아라. 네.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약간의 애정도 느껴지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요. 제 스타일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 참모형 인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누리당 친구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말해서 얘기해주면 이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것도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을 하는 거에서 다 그거예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지지를 얻고 있고 의석수가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입법 활동이나 기타 등등에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사람의 민심을 얻으면 니네도 새누리는 뭐 죽어야 되냐. 민심 얻으면 민심과 따로 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냐면 새누리당이나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누리는 점당 10,0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고 네. 진보는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쓰고 있다. 권력 노름과 이 권력 투쟁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요. 한 새끼 10,000원짜리 치고 있고 한쪽 놈들은 뒤로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고스톱에서 졌어도 돈을 잃었네 그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잃었어 이거 받아 그러고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으면 정치 투쟁에서도 저도 보상이 있는 게 새누리고 네. 여기는 지면 작살나는 게 이거고 점 10원으로 100원으로 해야지 생계가 유지되고 지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슬픈 모습인데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치를 얘기할 때 조직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있어서 새누리도 문제가 없고 이쪽도 네. 문제가 없는 게 네. 문제가 없고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그게 국민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할 일이 없지만 나쁜 네. 짓 하는 거는 도와줄 일 없지만 조직이나 기타 등등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투명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이상하지 않은 조직으로 가라. 이거는 어느 쪽이한테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친분을 좀 여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죠. 잠깐 이재명 시장 얘기로 격기를 갔는데요. 다시 유시민 작가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그럼 지금 유시민 작가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데리고 오겠다 보쌈. 네. 보쌈을 하겠다. 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유 장관 본인이 정치를 할 의사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 작가님께서 다시 정계로 들어와서 특히 뭐 총리를 한다고 하면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 되고요. 그 전에 먼저 민주당에서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의 벽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네네. 지금은 뭐 걔네들이 대로 된다 다 촛불 때문에 된 거지.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형국을 지렛대 삼지 않으면 다시는 정계 복귀 못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명령이다라는 거에 대놓고 거부하는 순간 그게 이게 뒤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뒤로 할 수 있는 요새 같은 시대에 이 팟캐스트 있고 뭐 하는데 유시민 총리 오는 거 민주당에서 누가 반대한대요. 전화번호 까질 텐데 민심이 원하고 있고 국민 지지율이 이렇게 네.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대 요청이라고 하는 여론이 돼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펌프질을 하는 와중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털어야 된다는 게 당파적. 지금 민천연합 얘기했지만 이쪽은 또 더민주는 또 장난 아니잖아요. 네. 386 뭐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명 BNLG 주사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무슨 라인 무슨 게 많잖아요. 네. 그 모든 거를 털어주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 관심 없잖아요. 누가 들어요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네. 정치에 대해서 이게 보여요. 막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 당파성을 언제 까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이 당파 정치에 있어서 제일 희생당한 사람 이것도 팬심인데 네. 그 당파 정치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굴까요? 유시민이라고 네. 왜 본인이 말을 못하고 내가 입을 말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 당파 정치의 폐해에서 그래도 이 상황에서 본인도 짠머리 무지하게 굴렸지 솔직히. 짠머리 무지하게 굴렸지만 그 짠머리의 결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내주자. 항상 그런 자기는 뭐 작가하고 뭐하고 먹고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밑에 사람들을 뭐 자리 안 만들어주면은 제가 일명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무직은 20호봉 준단 말이에요. 네. 공부 닦고 그 정무직에서 국회 보좌관이나 돼도 뭐 7급 20호봉, 뭐 4급 20호봉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은 챙겨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막 대놓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시민 가족한테 저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건 정치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치 조직에서요. 그것만이 아주 아름다운 자세는 아니다. 아름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자리를 챙겨주게 되면 네. 어쨌든지 간에 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챙겨주게 되면 서로 얽매이는 관계가 돼요. 저는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채를 아예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여기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응? 현실 정치라는 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무직이라고 있는 건 공식적인 거예요. 뭐 뒷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니 내가 내 사람들 아니 안 본 건 이제만 뭐 이런 이것도 있는데 내가 내 비서 쓰겠다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같이 일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거는 둘째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총리 한 10년 할 거야? 10년 하면서 2년 동안 신뢰관계하고 뭐 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어떤 한지 오랫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는 거니까 정치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하고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죠. 세력을 발휘하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속주의. 응?
분명히 내가 서양 정치 공부할 때 세큘러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주의뿐만 아니라 세큘러리즘이 인간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아직도 다들 너무 펀더멘탈리스트야. 아니 우리가 돈 먹고 월급 받고 일하고 이거 일이에요. 노동이라고요.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며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노동이 왜 괴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월급 받는 게 그게 이제 저 봐요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나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조회수 얻어가면서 돈 벌잖아요. 저는 뭐 팟캐스트 하면서 돈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 돈 제 시간 써서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은 네. 지치지 않는데 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데 네. 정의감과 이 순수한 마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고 그리고 뭔가 성취가 없고 네. 좌절만 연속되고 네. 그리고 돈도 궁핍하면 지치잖아. 저 좀 지치긴 합니다, 여러분. 방송 죄송합니다. 지쳐요, 솔직히. 갑자기 이 말을 지치잖아. 요가 아니라 갑자기 네. 지치잖아.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네. 그리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지자들한테도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후원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고 네. 우리는 진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그거에 합당한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도 최소한 비참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권을 하거나 어떤 자기가 모시던 양반이 가면 대한민국의 정무직 자리 20호봉짜리들 많은 거는 당당하게 먹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하라고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왜 거기서 쭈삣거려요. 이명박이야? 월급 다 주고 나서도 생활이 가능한?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쭈삣거리지 않겠죠. 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 양반들은 돈 준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주실 필요 에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자격들이 있고 그만큼 네. 고생을 했어. 대한민국 공무직 20호봉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리고 연금 나오려면 그거 20년 해야 돼요. 뭔가 지금 계속 설득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 저는 그래요. 순수하지만 세속적인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를 깔끔하게 하는. 그게 한국 정치가 갖춰야 될 기본이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지금임에서나 통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아마 진보 운동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다 그럴걸요. 제가 그거예요. 세상에요. 돈과 관련되거나 자리랑 관련돼서요. 알아서 주는 거 없어요. 알아서 주는 거 없다고요. 난 뭘 원해. 알아서 해주겠지, 챙겨주게 했다가 삐진 사람 어디 한둘인가? 그래서 유 작가 옆에는 조금 사람이 서기 힘든 이유도 좀 있긴 하죠. 네. 잘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게 없으니까. 챙겨주는 게 없으니까, 일명 다 자기 가오가 있는, 자기 가오가 있는 사람들. 난 내 멋에 살고 난 내가 돈 벌 재주 있어. 이런 사람들만 네. 모이니까 또 그게 네. 사람들이 보기에 유시민 옆에는 쿨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지리 궁상 진보는 잘 안 모이지. 그쵸. 후원해주겠다고만 사람들이 이건 나도 그렇지 도와주겠다고 하지 내가 뭐 바라나 이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 개미족 총리 자리에다가 집어넣고서 일 잘한다 막 이러고 부려먹어야지 막 이러는 거고 낚잡지롱 막 이러는 거지. 네, 근데 저는 사실 유시민이 이제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있고 개인의 능력에 출중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유 작가님이. 그런데 요즘에 두 가지 조금 약간 생각이 충돌하는 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거든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아끼는 그런 어떤 팬의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입장에서는 유 작가가 자유롭게 사는 게 참 좋아요. 뭐 해외에 가서 책도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 없고 저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참 즐거워요. 그런데 팬이네. 일단 네 정치인을 바라보는 옛 정치인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 작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최대한 발휘를 해서 대한민국을 조금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좀 팬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문재인이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고사를 하셨고 정치의 정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러면 제가 예를 문재인이 안 나왔으면요. 네.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정동영 아니면 손학규란 말이에요. 정말 암울하죠? 저 두 분 좋아합니다. 왜 그러세요? 정동영 아니면 손학규가 박근혜랑 붙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들 솔직히 노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동영 아니면 손학규니까 나도 진보 정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유시민이 나오면 야권 대표로 경선을 해서 내가 야권 대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 거라고 살포시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저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나오면서 사실은 유시민 작가도 스텝이 꼬였다고 보는데 저는 본인 의견이신 제 거고요. 의견입니다. 네. 본 팟캐스트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저는 네. 정치에 있어서 네. 아주 세속적으로 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낭만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간단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문재인이 유시민이 런닝메이트가 되어서 네. 친노 풀파워가 되지 않으면 집권하기를 위태위태하다고 봐요, 저는. 네. 일단 그게 유시민 팔자야. 일단은 있는 그렇기도 보고 그러면 총리 자리에 문재인이 집권을 했을 때 총리 자리에 지금 민주당 상황으로 보면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나? 추미애? 누가 가야 되나? 이종걸? 뭐 그 총리 자리를 탐날 만한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많죠. 그래서 네. 이 총리 누구 할래라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손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김종인 씨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우리 총리 해요라고 손든 사람들 봐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아니 총리 자리에 손든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이 총리를 해서 잘하겠지라는 거하고 또 여기서 이제 팬심 작동, 유시민 벌써 이제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 듯해도 네. 근데 국민이 그걸 알아. 저 자리엔 누가 있어야 되는지 누가 적합한지 국민이 알고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 게 그림이 나온다라는 걸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시민은 충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단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딴 사람들 대비 문재인하고 관계에서 둘이 대통령 총리로서 진짜 일을 하지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 정도의 믿음? 그렇죠, 그건 있죠. 그리고 최소한 유시민이 그대로 나 총리 끝나고 다시 정계 은퇴하고 빠져도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더 정치를 하겠다고 뭐 머리를 이렇게 막 작동을 한다고 해도 문재인하고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아름답다기보다 그냥 깔끔한 모습이지 캥기는 거래를 할 사람도 아니고 해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뭐 딴 사람들 그 자리에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머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경제적 위기 상황과 정치적 위기, 이 시대적 위기 상황에 이 상황에서 그 자리를 아예 그냥 골방에서 살았던가 왜 세상에 나와서 유시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썰전까지 하고 있고 세상쌤 다 보고 와서 유시민이 총리 자리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그건 팔자지. 유시민에 대해서는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시민의 의중을 읽으시라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과부가 보쌈 싫어하는 거 아니고 이심전심이라는 거고 유시민은 물론 만덕산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살지만 네. 썰전도 나오고 네. 그리고 썰전을 하면서 대중하고 눈을 맞추고 있고 강연회도 다니고 네. 그러면서도 정계 은퇴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유시민의 복잡함 제가 그랬잖아요. 정파 당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얽혀있는 거를 싹 다 제거해 놓고를 본다면 그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본다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눈 맞은 과부를 보쌈 안 하면 그것도 바보고 눈 맞은 정치인을 은퇴했다고 해도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는데 한 번 정치인 영원한 정치인 제가 믿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파들이 네. 들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같은 거다. 거래가 가능하지 하나로 되려면 진짜 힘든 얘기다. 플러스 은퇴한 정치인이 너무 젊으면 그거는 은퇴가 아니다. 네. 유시민은 은퇴하기엔 나이가 너무 젊고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빼도 2년만 해. 2년만 하고 당신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을 때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기엔 유시민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강골은 아니다.
그렇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오늘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유시민 작가의 뭐 총리론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유재일님의 말씀은 오늘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 보시면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그쵸. 같고요. 이제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유시민 작가가 결론을 안 내리고 고민을 하는 사이에 옆에 사람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지 말라고요. 옆에 사람들은 결론을 내줘. 옆에 사람들은 결론을 내주고 본인의 말이 최종적으로 딱 결정나는 거지 본인이 말하기 전에 나머지 것들도 다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것까지 자기가 정리시키면서 얘기할 상황이 안 되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계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국민은 정리됐잖아요. 유시민 총리 국민은 정리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물어보란 얘기예요. 이제 당신만 결정하면 돼요라고 옆에 상황을 다 정리해주고 네. 본인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을 세팅을 해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때도 하기 싫다고 하면 에이 씨발 헛수고했네 하겠지 나는. 욕했네. 이렇게 말을 떠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유시민 작가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이 난 자유롭게 살고 하면 그러면 그럴 거야. 저는 그래요. 당신 내가 이만큼 먹으면서 이렇게 한 거 알지? 유럽 갈 때 한번 같이 갑시다. 옆방에서 자면서 저랑 대화나 해줘요. 라고 지금 그분하고 대화하는 난 팬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총리하기 싫으면 유럽 여행 자주 가대. 나 비행기표 타고 옆에서 비행기 타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가서 한 번만 이렇게 그런 부탁이 난 싫어 그러면. 아니 여행을 사모님하고 같이 가시는데 거기 왜 끼려고 하세요? 뭐 작가 여행 아니에요? 작가 여행이지만 사모님이 같이 가시는데 눈치 없게. 그래요? 그럼 됐고. 그러면 뭐 그냥 비행기 옆자리에만 한 3시간만 사모님하고 자리에서 한 2시간만 밥 한 끼나 먹읍시다. 뭐 이 정도. 죽기 전에 밥 먹는 유시민하고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유시민하고 네. 죽기 전에 밥 한 번만 먹읍시다.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사는 거 보기 좋습니다라는 건데 저는 그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기 좋은데 네. 총리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 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은 다 세팅을 해주자. 그 다음에 싫다고 해도 에이씨 헛수고했네 할 만정 저는 그래도 유시민의 삶을 응원할 거고 총리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나는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기를 하고 네. 뭐 입법 과정이나 여러 가지에 설득하기 위해서 또 카메라 들고 뛰고 다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하죠. 네. 뭐 언제 방송에 유 작가님 모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로운 유시민 마음속에 총리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걸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스건 노건.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정파적으로 당파적으로 꼬여 있어서. 근데 저는 유시민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요. 심상정 대표도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 작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유시민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심상정 대표께서. 그러니까 유시민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면 자유로운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유재일 씨 말씀에 따르자면 3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문재인이 당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유시민이 마음을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민주당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의 그런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유재일 씨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3가지 조건에서요. 정치에서 제일 큰 게 하나가 빠졌죠. 뭘까요? 국민의 동의. 국민의 동의.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얘기하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별 말씀 안 드린 게 국민의 동의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조금 전에 얘기한 거로 네. 유시민 총리로는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정치적으로는 정말 여러분 제가 총리로는 하지만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정치공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치공학으로는 불가능한데 정치공학으로 불가능한 게 다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민심의 동의 정도가 아니라 민심의 열망이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보다 여러분들을 뽐뿌질을 하려고. 오늘 뽐뿌질하러 나오셨군요. 네, 유시민 총리에 대해서 그냥 네.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네. 유시민 총리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라. 그리고 해놓고서 나서 유시민 잘하는 박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계속 얘기해라. 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으려면 문재인이 몸빵해주고 유시민이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도 다는 안 될 텐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열망하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도 얻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려면 그게 최선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좌고우면 하지 않습니다. 대권 주자사의 균형? 내가 그런 걸 왜 해? 내가 그냥 네. 난 문재인 유시민 아니 정도 좋아. 그냥 친노 풀파워. 결론 냈네. 네. 이렇게. 유시민 총리론에 대해서는 지금 유재일님의 생각이셨고요. 본 팟캐스트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누가 됐든 야권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 되시는 한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 생각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뭐 단일화가 될 것이다에 대한 예측보다는 정의당에서도 빨리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당 분위기를.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지금 유재일 씨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지금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재밌죠? 재밌으셨나요? 저는 구라구라 떠는 걸 기본적으로 재밌어 하는 인간입니다. 이 구라구라 떠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인상 쓰고 많이 하는데 혼자 있을 때 그렇고 전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 불편하게 하는 인간 아니고 네네. 사람 불편하게 하는 인간 아닌데 참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은 그 유재일 씨 그 유튜브 방송을 몇 개를 봤는데요. 굉장히 막 이 격양돼 있으시고 굉장히 막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정의당 외갈 사태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몇 개를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좀 초대를 하면서도 겁을 먹었어요, 제가.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나겠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 만나고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해도 말이 잘 통하고 유하시더라고요. 저야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강골이거나 외골수거나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거나 사람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말을 퐁당퐁당 하는 거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거 딴 사람들 한번 거르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제가 그거요. 42이 되니까 네네. 죽기 전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42밖에 안 되는데요? 네, 앞으로 40년은 떠들어야지 하고 싶은 말 다 할 것 같아서. 아하. 자기 검열하면서 살 시간이 모자라네? 네. 저는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검열할 수 네. 없는 자리로 살 거예요. 정말 자기 검열 안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검열을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아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요, 재밌었으려나? 제가 재미가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건 아닌지 참.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큰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뭐 마지막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요? 뭐 어느 시간에 다들 우리는 저녁 시간인데 네. 뭐 좋은 저녁 되시고 아침에 들으시면 좋은 아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진짜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다시 나올 일, 그 전에 다시 나올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기약을 못 하겠지만 자주 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취율 봐서 이런 식인가요? 청취율 봐서 동업하시죠. 동업 제가 좀 영업을 땡겨 올게요. 저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자주 오세요, 팟캐스트.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채널이 누르면 돈이 된다. 제 채널은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양쪽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제 채널은 돈이 되는데 이 채널은 돈이 안 됩니다. 네, 전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시간 제 돈 써가면서 합니다. 네, 제 채널은 이 방송 아마 최소 못해도 광고 붙으면 한 40만 원 이상 예상합니다. 아니에요. 저요. 제 채널에서.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초대하면은 현금 뽑아올게요. 동영상 조회, 동영상 수익, 광고 수익한 다음에 반띵 할게요. 진짜요? 진짜로. 빨리 초대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초대하는데, 견적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좀 초대하면서도 좀 죄송한 게, 좀 막 순수하게 이렇게 제 돈과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좀 죄송했어요, 초대하면서도. 제가 누구한테 받아요, 지금. 그쵸. 오히려 후원을 제가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오늘 이제 유재일 씨랑 얘기하면서 되게 즐거웠고요.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더 많은 걸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제가 다음번에 좀 초대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뽑아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면 다 싸게 나오잖아요. 중고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집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거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세력은 그 50조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을 맞서면서 설득하면서 숫자 맞추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무적으로도 해결을 하면서도 경제학적 숫자를 맞추면서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거에서 일임을 받으면서 대통령한테 떠밀지 않으면서 이거는 내 책임하에 하는 거다라고 책임의식 느끼면서 정치 세력 새누리도 설득하러 다니고 뭐 어쨌든 새누리도 지금 국회의원들 저만큼 하는데 그럼 민주당 설득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적 감각과 경제적 감각하고 시대적 사명감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유시민 말고 누구 딴 사람 얘기 좀 해보라니까. 지금 유재일 씨가 바라는 거는요,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책임 총리였던 이해찬 씨 정도의 권한을 가진 책임 총리가 문재인 정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이 정권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좀 확신하고 계신 건가요? 확신을 하는 거에서 저는 뭐 제가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막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를 철없는 인간들 안 하고 얘기를 하면 네. 정치에 있어서 정파나 당파라는 게 네. 그렇게 쉽게 야권 분열하지 말자고 얘기해서 하나를 뭉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고. 응? 이 사람들을 얼마나 나이브하게 보면 그런 판단을 하고 이재명을 띄워. 여러분, 본 팟캐스트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SDJ와 같은 세력 대 세력의 균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네네. 팟캐스트 여론이 만들어내는 거지 야당 내에서의 조직이나 대중적 기반에 근거한 지지율이 아니고 이게 둘이 비슷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과 한쪽이 비등한 관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야권 분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응? 야권 내에서의 당파나 정파나 이런 것도 한국과 일본 같은 관계라니까요. 하나로 못 돼요. 다만 거래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친노 패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중적 지지율로 보면 친노가 야권의 전면에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킨 게 있지만 그래서 제가 대선 전국과 관련돼서도 한마디로 왜 유시민 총리가 부상을 해야 되느냐 또 이게 유재일의 론인데 일명 친노 풀파워론입니다. 풀파워, 네네. 그러니까 뭡니까? 문재인 플러스 유시민 네. 플러스 아니죠. 네. 또 누구 있나 친노에? 아무튼 친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노무현 하면서 생각나는 그 노무현의 브로맨스 대상자들 총출동하라 이거죠. 그렇죠, 네. 야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이 좋아 야권이지 무슨 야권이야 친노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의 야권은 친노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교동? 그 사람들은요 저쪽으로 못 넘어가요. 전라도가 세력 기반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뭘 하면 된다고요? 거래. 저는 그래요. 제가 외대를 나와서 네. 외대 용인 80년대 학번 이름들 까면 그 사람들 그 사람도 경기동부 연합인 건 간단하니까 외대 출신 80년대 학번에 성남시 정무직 기타 등등의 임명직에서 20호번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다 명단 뒤집어 까면 네. 저는 그거예요. 이재명 시장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네네. 이재명 시장은 그분이 없이 살았다 이걸 자산으로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만 없이 살았나? 정치인 와서도 친구도 없었지? 본 팟캐스트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네. 되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대중적 지지를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모였던 정통이라든지 경기동부였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도 저는 다시 한번 네.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하지만 사람을 바꿔서도 자기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 야당 내에서 별 문제 없는 보좌진 지금 줄을 설 수 있어요. 지금 이 지지율이면. 요번 대선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템 보시면서 밑에 참모진하고 자기를 도와줄 조령 라인을 바꿔보는 것도 네네. 정말 좋을 거라 이거. 지금 사람들은 네. 이 판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 대학 교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이재명 시장이 옆에 오기가 약간 꺼려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면 네. 내가 가도 되겠는 사람이다. 라는 거로 이제 바꿔가시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지. 요번에 쇼부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진에 정통과 경기동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거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하고 하는 거고, 우리가 대중, 민중, 뭐, 피플 이렇게 하지만 이 영어에 있는 MOB, 군중, 되게 파괴적인 양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그 파괴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건. 그러지 말아라. 네.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약간의 애정도 느껴지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요.
제 스타일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 참모형 인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기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누리당 친구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말해서 얘기해주면 이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것도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을 하는 거에서 다 그거예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지지를 얻고 있고 의석수가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입법 활동이나 기타 등등에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사람의 민심을 얻으면 니네도 새누리는 뭐 죽어야 되냐. 민심 얻으면 민심과 따로 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냐면 새누리당이나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누리는 점당 10,0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고 네. 진보는 점당 10원짜리 고스톱을 쓰고 있다. 권력 노름과 이 권력 투쟁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놈이나 저놈이나요. 한 새끼 10,000원짜리 치고 있고 한쪽 놈들은 뒤로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고스톱에서 졌어도 이 돈을 잃었네 그러는데 갑자기 밖에서 잃었어 이거 받아 그러고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으면 정치 투쟁에서도 저도 보상이 있는 게 새누리고 네. 여기는 지면 작살나는 게 이거고 점 10원으로 100원으로 해야지 생계가 유지되고 지면 작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슬픈 모습인데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치를 얘기할 때 조직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있어서 새누리도 문제가 없고 이쪽도 네. 문제가 없는 게 네. 문제가 없고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그게 국민한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 살아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할 일이 없지만 나쁜 짓 하는 거는 도와줄 일 없지만 조직이나 기타 등등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투명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이상하지 않은 조직으로 가라. 이거는 어느 쪽한테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친분을 좀 여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죠. 잠깐 이재명 시장 얘기로 격기를 갔는데요. 다시 유시민 작가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럼 지금 유시민 작가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데리고 오겠다 보쌈. 네. 보쌈을 하겠다. 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유 장관 본인이 정치를 할 의사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 작가님께서 다시 정계로 들어와서 특히 뭐 총리를 한다고 하면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많죠.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 되고요. 그 전에 먼저 민주당에서 과연 찬성을 할 것이냐의 벽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네네. 지금은 뭐 걔네들이 대로 된다 다 촛불 때문에 된 거지.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형국을 지렛대 삼지 않으면 다시는 정계 복귀 못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명령이다라는 거에 대놓고 거부하는 순간 그게 이게 뒤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뒤로 할 수 있는 요새 같은 시대에 이 팟캐스트 있고 뭐 하는데 유시민 총리 오는 거 민주당에서 누가 반대한대요. 전화번호 까질 텐데 민심이 원하고 있고 국민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대 요청이라고 하는 여론이 돼 있고 이제 그걸 이제 펌프질을 하는 와중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털어야 된다는 게 당파적. 지금 민천연합 얘기했지만 이쪽은 또 더민주는 또 장난 아니잖아요. 네. 386 뭐 시작을 해가지고 일명 비에너지 주사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라인 무슨 게 많잖아요. 네. 그 모든 거를 털어주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 관심 없잖아요. 누가 들어요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네. 정치에 대해서 이게 보여요. 막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 당파성을 언제 까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 이 당파 정치에 있어서 제일 희생당한 사람 이것도 팬심인데 네. 그 당파 정치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굴까요? 유시민이라고 네. 왜 본인이 말을 못하고 내가 입을 말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 당파 정치의 폐해에서 그래도 이 상황에서 본인도 짠머리 무지하게 굴렸지 솔직히. 짠머리 무지하게 굴렸지만 그 짠머리의 결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내주자. 항상 그런 자기는 뭐 작가하고 뭐하고 먹고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밑에 사람들을 뭐 자리 안 만들어주면은 제가 일명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무징은
20호봉 준단 말이에요. 네. 그 정무직에서 국회 보좌관이나 돼도 뭐 7급 20호봉, 뭐 4급 20호봉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은 챙겨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막 대놓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시민 가족한테 저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건 정치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치 조직에서요, 그것만이 아주 아름다운 자세는 아니다. 아름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자리를 챙겨주게 되면 네. 어쨌든지 간에 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요.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챙겨주게 되면 서로 얽매이는 관계가 돼요. 저는.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채를 아예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여기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응? 현실 정치라는 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무직이라고 있는 건 공식적인 거예요. 뭐 뒷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니 내가 내 사람들, 아니 안 본 건 이제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내 비서 쓰겠다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같이 일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제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손으로는 정리 못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눈물을 짜면서 굿바이 프렌즈 해주고 나는 정치 길게 볼게. 나 52밖에 안 됐어. 이렇게 되면서 비서관도 좀 파견해주고 당신이 새로운 정치 조직으로서 하는데 보좌관, 선거운동 조직 기타 등등에서 다시 하고 만약에 성남에서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장으로 가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운동을 하고 기타 등등 당해서 이만큼 조직을 지원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십시오 하고 딜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정치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딜을 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을 죽이네 살린 예로 몰아가냐는 얘기예요.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52밖에 안 되고 지자체장을 하고 삶을 통해서 세력이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론만 가지고요? 아이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이제 유재일 씨가 이재명 시장의 정치 기반이 정통과 경기동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통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조직을 운영했던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뭐 정청래 그리고 미키루크 이상호 씨 우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가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정치 기반이 그 당시에 정동영 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기동부라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성남시장이다 보니까요. 지난번 통진당 사태 때 같이 관련돼 있었던 그런 경기동부 세력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장이 네네. 경기동부 네. 김미희 씨가 인수위원직을 했고 그때 이제 많이들 여기를 성남시에 네. 연합정부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2010년 연합정부로 시작을 하고 2014년 재선된 이후에도 그 비서진과 그때의 정치 조직을 안고 간 게 있으니까. 네. 이 정치라는 게요, 시장이 당선이 되었을 때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 혹은 상대 후보 측에서 종이를 내밉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명단을 내밀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자리를 꽂아줘요. 그게 정치의 기본적인 방식들인데요. 이재명 시장도 어차피 성남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꽂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당연했던 정치의 히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크고 싶으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유비가 참모로 간홍 데리고 있을 땐 네. 비리비리했는데 제갈량을 데리고 있어야 네. 대권 후보지. 지금에 있는 탈 많고 말 많은 사람들에서 명망을 얻었으니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것도 또한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승부를 본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미 지금 다 까지고 있으니 녹음 파일이니 기타 등등 다 까지고 있으니 그걸 안고 한번 정치인으로서 탈피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거 못하시면 정치 생명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해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네. 유재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을 뭐 깐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보다 이재명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 보여요.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유재일 씨의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꾸진 참모들 데리고는 꾸진 정치밖에 못해요. 혼자 안 된다고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밑에 분들 되게 죄송한데 경기 네. 동부는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그거로
그리고 민주당도 잘못한 거예요. 신인 정치인이 와서 시장직을 했으면 네. 옛날에 김대중 같았으면 보좌관들하고 이걸 다 파견을 해주지. 사람 몇 명 필요해. 모자라니? 그러면 근데 네가 알아서 조달해. 이건 아니라고요. 네. 근데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합을 하고 뭘 해서도 시정을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는 대단한 일인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을 정의당으로 복귀시키자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정치에 복귀를 시키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리를 시키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복귀를 시키자. 총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1만 명을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총리를 복귀하는데 최소한 이런 거죠. 유시민 총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한 사람 째려라도 봐서 유시민이 거래를 하든 뭐를 하든 자유롭게만 만들어줘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으로 모자란 게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엄청나게 정직하게 밝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무적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니면서 누가 봐도 파워가 있는 총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경제 위기라는 게 결국은 부채의 위기고 이 부채는 채무 조정의 과정이고 이 채무 조정의 과정에서 걸려 있는 건 우리 집들이고 담보대출들이 걸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은행, 재벌, 뭐 국채를 팔러도 다녀야 되고 숫자를 아주 칼같이 맞춰야지 해결되는 일인데 어떤 멍청한 총리 앉혀놓으면 문재인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보지만 그분은 그냥 저 반대파에서 오는 몸빵을 해주실 분이지 실무적으로 숫자 맞추고 있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우리 이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실무형 총리로서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유시민은 조직도 만들고 하나의 조직의 추장으로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유시민의 그런 능력 때문에 총리가 아니라 정책 능력, 행정과정 능력에서 유시민 말고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 기라 총리 자리에. 그렇다면 이 조직을 만들던 그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을 최소한 털어주던가 딜을 치던가 뭐라도 해서 이 사람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지. 아니 유시민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는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유시민 그 삶이 부러워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자유인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자유죠. 말씀하시죠. 근데 네. 자유롭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마음속에 정치 복귀를 하고 싶고 총리를 하고 싶어도 그거는 자유롭게 말을 못해. 유시민이 복귀하고 싶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요 복귀를 하고 싶다 아니다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총리 자리에 유시민이 필요해. 아니면 유시민한테 네. 최소한 질문이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적합한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위기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유지일 씨 말씀은 유시민 씨한테 확인은 안 하시고 아니, 일단 본인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확인을 왜 해요? 저는 그거예요. 유시민 씨 마음은 상관이 네. 없지만 네. 국민 마음은 확인을 했어. 그렇죠. 국민 마음은 네네. 일단 지난번에, 네이버 네. 실검 1위를 그것도 유시민이 실검 1위였어요. 유시민 네, 지금 총리였어요. 유지일 씨가 하시는 말씀은요. 지난번 썰전 방송에서 총리 자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울분에 차서 나는 시키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국민들이 유시민 총리에 대해서 검색어 1위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경제 위기라는 건 네. 어마어마한 거고 네. 잘못하면 우리 전부 다 집도 다 털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구조조정이에요. 채무조정인데 집값이 20% 하락했을 때 1억 하던 집이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그 거래가가 20% 정도 줄어들었을 때 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채무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맥시멈 잡아야 50조 잡는단 말이에요. 네. 50조면 대한민국에서 4대강만 하면서 30%를 썼는데 그런데